사랑하는 등불님,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아린 상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참척,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앞세우는 고통을 뜻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비극이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연을 접했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슬픔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용기 내어 내일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김영희 여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5년 전 30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아들은 김 여사님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함께 꿈꾸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 영희 여사님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이 없는 잔인한 현실에 절망했고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빛을 잃은 눈동자에는 오직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며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영희 여사님을 걱정하며 애써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여사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아들을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 영희 여사님은 문득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들이 생전에 정성껏 작성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들의 소박한 꿈, 원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애틋하고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전부예요. 엄마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언젠가 제가 성공해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들의 글을 읽는 순간 영희 여사님은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슬픔에 잠겨 고통스러워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영희 여사님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영희 여사님은 아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고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안 곳곳을 정성껏 정리하며 아들이 생전에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슬픔 치유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희 여사님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말 못할 아픔과 깊은 슬픔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진정한 위안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슬픔을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고 아들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슬픈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영희 여사님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평범하지만 진리 같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늘 가슴 한켠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 여사님은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희 여사님은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아픔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그들의 슬픔을 깊이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제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아들이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용기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영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과 삶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다음은 박준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박 선생님은 3년 전 유일한 딸을 오랜 투병 끝에 지병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딸은 박 선생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존재였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딸의 투병 기간 내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간호하셨지만 결국 딸은 차가운 현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박 선생님은 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낮 없이 술을 드시며 딸을 그리워했고 식음을 전폐하며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리셨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을 이루었던 아내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남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딸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의 아내분이 어렵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쳤냐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아내분의 간곡한 설득과 눈물에 못 이겨 마지못해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와 만난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딸의 이름만 하염없이 되뇌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님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질문과 깊은 경청 속에서 박 선생님은 조금씩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딸에게 미처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데려간 세상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을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상담사님은 박 선생님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고 깊이 공감해주며 그 감정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박 선생님은 자신의 슬픔과 분노, 죄책감 등의 복잡한 감정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특히 상담사님은
박 선생님에게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과의 행복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기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박 선생님은 상담과 함께 딸의 사진첩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자주 갔던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되새기셨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딸과의 즐거웠던 기억을 애써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한동안 멀리했던 손주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아내분과 함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깊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을 잃은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제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의 딸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이 저에게 남겨준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딸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의 따뜻한 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 삶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할아버지의 가슴 아프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0세가 넘으신 김철수 할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손주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어린 손주를 직접 돌보셨던 할아버지에게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가락이자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손주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셨습니다. 식사도 거부하시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으며 매일 손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할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손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TV에서 늦둥이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아이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할아버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늦둥이 아이를 갖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제안에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에 결국 깊이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하늘이 도운 듯 기적처럼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 손주가 태어나자 할아버지의 멈췄던 시간은 거짓말처럼 다시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그토록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작은 손주의 재롱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크게 웃으셨고 손주를 위해
다시 식사를 하시고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위해 옛날 이야기를 정겹게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손주를 통해 할아버지는 삶의 새로운 의미와 희망,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일깨워줍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먼저 떠난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손주의 존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겸허하게 말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손주가 그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지만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이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이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용기 있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를 잃은 슬픔은 평생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그 슬픔을 통해 얻은 값진 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분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멈춰버린 듯 했던 시간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내는 이분들의 용기 있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참척의 고통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도 깊고 아린 상실감이며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외면하거나 홀로 고통 속에 갇혀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주변의 따뜻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힘과 주변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위한 공식적인 정부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관련 정보에 대한 웹 검색 결과에서도 아쉽게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리적 치유와 위로를 돕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홀로 있지 마십시오.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위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십시오.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북돋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 곁을 떠나도 그들과의 아름다운 기억과 소중한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쉰다는 불변의 명언처럼 떠난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억 속에서 부모님들은 사랑의 무한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